네,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EBS 다큐 내레이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자 캐릭터 연기 대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10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 대사인데요. 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나 신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포자 중학생입니다. 조금 아역 연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여행 중 저승세계에 도착해 자신의 지식과 추리력으로 일행들이 기억을 잃게 된 비밀을 밝혀내며 기뻐한다. 밝고 명랑한 너드 캐릭터. 너드? 밝고 명랑한, 어떻게 보면 예민하면서도 어떤 특출한 감각적인 감각이 탁월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명민하고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죠. 역시 나는 천재적인 발상을 갖고 있어 하는 그런 좀 차뻑 기질도 좀 있지만 그게 결코 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그런 캐릭터를 내주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그 인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너무 퉁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의 날렵한 체형에, 그리고 뭔가 어떤 인문학적인 센스와 그런 것이 발달된 거기 때문에 뭔가 명민하고 감각적이고 아주 센스가 충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좀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자, 한번 조금 접해보겠습니다. 10대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굵은 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이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음역대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우로서 반드시 좀 해결을 져야 돼. 그건 곧 어떻게 된다? 이 비강과 어떤 이 후두 쪽을 조금 인식하면서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너무 억지로 소리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학생다운 젠치하고 우쭐하고 뭔가 뽐내기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민함을 믿는 그런 자신만만한 아이들의 감성을 좀 표현해 주시는데 주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테의 강?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자, 그 다음에 지식을 뽐냅니다. 레테의 강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승의 강. 이 물을 마시면 살아있을 때의 기억은 모두 잊는다는 전설이 있지. 인문학적인 지식과 센스가 상식이 풍부한 친구죠. 약간의 자기 자신을 잘난 체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만만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쪽으로는 좀 천재라고 할까? 요런 거, 의기양양하면서 이런 거 할 때 아이들 특유의 10대 캐릭터의 아주 전형적인 잘난 체입니다. 잘난 체. 이거를 재수없어 하지 마시고, 그만큼 자신만만한 아이의 도도하면서 자신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애들이 기억을 잃은 거구나. 레테의 물을 마셔서. 명민한 친구니까 머릿속에 반짝하고 어떤 생각의 틀이 생긴 거죠. 분명하게 깨달은 듯 할 때 호흡 넣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왜 난 괜찮은 거지? 생각하는 호흡 마치 진지합니다. 분명 기억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 기억을 잃지 않은 이유. 아이 특유의, 주인공 특유의, 명민한 캐릭터의 특유의 생각과 사고 과정을 펼치는 거죠. 그림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 생각하자. 생각. 난 더 이상 수포자가 아니야. 수학적 사고로 넌 할 수 있다. 비록 계산이라든가 수학 공식 외우는 건 못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이 상황, 아이들과 내가 왜 다른가, 기억에 관해서 왜 다른가를 분명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로 유추해내고 있는 거죠. 그 애들 말고 나만 한 게 뭐가 있지? 계속 추리와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그러다가 그래! 나만 웅덩이에 빠졌지? 거기로 가보자. 번쩍하는
실마리가 풀린 거죠.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그곳으로 갑니다. 아, 웅덩이에 비밀이 있을 거야. 자, 신비로운 비밀을 이제 탐색할 거라는 어떤 아이의 호기심과 기대가 충족되는 거죠. 한마디로 호기심과 함께 계속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명민함과 아이 특유의 우쭐함, 그리고 호기심을 직접 해결하려는 생동감, 이걸 표현해 주면서 멋지게 재밌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번과 3번 공이 너무 기계적으로 연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거에 맞게끔 생동감 있게 연기를 해보시죠.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30대 캐릭터, 성인 캐릭터죠. 역시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로봇 캐릭터들의 대결 장면이랍니다. 로봇. 자, 동생 로봇의 대결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동생을 응원하는 의젓한 형의 모습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두방정, 자아도취적 면모를 보이는 로봇 캐릭터.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코믹한 느낌이 조금은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중하고 엄숙하고 동생한테 의젓한 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만 속마음에서는 그런 뭔가 약간의 좀 오글박을 하면서도 약간의 좀 더 소심한 그런 느낌도 살짝 언뜻 대비되게 표현해 준다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빼시고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에게 연타를 날리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자, 한번 볼까요? 스파킹 포스 너클은 1초에 6발, 아니 60발, 아니 600발 연발하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기술이지. 역시 내 동생이야. 자, 동생에 대한 대견함과 함께 역시 내 동생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때요? 좀 우쭐함, 이런 것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상대가 뭔가 의문에 호흡을 해주시고 상대가 모두 펀치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스타 가디언 녀석, 저걸 다 막아내고 있어. 자, 이거 녀석 제법인데? 뭔가 허당일 줄 알았는데 동생의 그런 연발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로봇의 대결을 끼어들려고 준비하는 다른 로봇을 막으면서 자, 이 두 로봇이 정말 용호상방으로 막 대결을 펼치고 있는 긴박함일 때 그 동생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다른 로봇을 말리고 있습니다. 안 돼! 하면서 동생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있어. 방해하면 용서 않겠다! 이거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정말 승부감 있는 그런 절도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독백과 살짝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독백, 봤냐 동생아, 이 형이 널 위해 비겁한 방해꾼, 이런 거. 자, 동생아, 이게 바로 본인에 대한 이 자아도취적 면모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동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대결을 하고 있으면 형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정정당당한 승부를 나는 기대한다 라는 의미로 도움을 지금 본인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백과 실망과 뻘쭘, 뭔가 그런 거를 동생이 봐주길 원했는데 못 봤구나. 아, 여기서 뭔가 조금 좀 더 오두방정하면서 찌질한 느낌이 그런 진지한 대사와 조금 대비가 되게끔 해주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뭐 괜찮아. 아무도 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껏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네, 이게 조금 웃긴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껏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엄숙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약간 좀 허당의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좀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도와줬다가 뭔가 자기가 그 체면이 상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동생한테 멋진 승부를 펼쳐라 라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의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느낌도 있지 않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립심을 키워주고 있어서 너 스스로 이 대결을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형인데, 약간의 뭔가 그 안에는 자아도취적 면모와 오두방정, 그리고 조금 허당인 면모도 슬쩍슬쩍 좀 있는 그런 로봇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딱딱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약간 겉은 엄숙하지만 속은 의외로 조금 좀 여린 듯한, 좀 소심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 경배하면서 자뻑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70대 캐릭터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날 유명 화가의 제자로 있다가 스승의 그림을 보고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가의 길을 포기한 70대 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예술품을 보고 그 예술품에 압도돼서, 야, 나는 정말 저런 길을 걸을 순 없겠구나 하고 포기를 한 70대 노인이죠.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기는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걸 알려준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정말 어떤 예술품에 감동돼서 어떤 예술가의 길은 포기했지만 진정한 예술과 창조는 즐기는 거다라는 거를 어떤 제자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제자한테 배운 거를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편지를 쓰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자에게서 깨우침을 받는 거죠. 푸근하면서도 어떤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인자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른의 느낌으로 담담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볼까요? 답장이 몇 주나 늦어져서 미안하구나, 끝부장. 네가 보내주는 편지와 그림들은 놓치지 않고 읽고 있단다. 아마추어 미술전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에는 편지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단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 선생님도 지지 않고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단다. 제자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애정이 듬뿍 들어있는 글이죠.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만 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그런 걸로 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제자로부터 진정한 예술 그리고 도전, 이런 거를 스스로 스승님이 배운 거죠. 지난주에는 내 스승님의 그림을 보러 갔었다. 그분 그림 앞에 서자 잊고 있던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나를 도망치게 만든 머릿속 소리들이. 그 다음은 젊은 날의 회상으로 바뀝니다. 30대 초반의 모습. 밤에 선생님의 호랑이 그림 앞에 서서 30대 초반이니까 뭔가 젊은 날의 회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분명히 차별화를 두시고 젊은 성인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그림은 이미 여기 있는데 나는 왜 그림을 그려야 할까? 네, 젊은 시절에 그 스승의 그림을 보고 압도당한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멋진 예술품이 있는데 내가 구태여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내 그림을 보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 바람직하다거나 뭐 그렇게 뭐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세계에서 발을 떼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한지를 펼치며,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지. 휘릭휘릭 한지 위를 날아다니는 춤추는 분,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목소리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는 것. 이 70대 노인은 진정한 예술 창작의 즐거움과 창조의 희열을 느낀 거죠. 그것은 곧 예술품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과 마음을 투영해서 모든 걸 그리는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이 진정한 창조의 과정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깨달음을 준 제자한테 정말 애정 가득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고민하고 상상하면서 이 대본을 연습하고 녹음하는 그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단문을 한번 마음속 깊이, 몸속 깊이 체감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예술품과 창조적인 작품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2번, 3번, 4번 남자 캐릭터 연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보태서 멋지고 후회 없는 작품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